어제 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뭐 추미애 의원 등등등 뭐 서영교 의원도 뭐 그랬다고 하고 민주당 의원 여러 명과 보좌진들 그리고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통신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던 거는 올해 초 1월 4일이었는데 7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요. 8월 들어서야 이거를 통지를 한 거죠. 네, 내가 당신의 가입자 맞습니다.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적으로는 조회 후에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8월에 통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 정말 총선을 피하기 위한 선거 개입이자 여론조작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검찰은 아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이 수사 어떤 보완이 필요하거나 네. 뭐 그런 사안에서는 뭐 3개월씩 2번 유예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7개월 통지는 네. 적법한 거다. 또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점점 사안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의 대상이 된 보도들은 대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1년 말부터 22년 네. 초까지. 그런데 검찰이 통신 조회를 한 기간은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도 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인 다 통신 조회를 받으셨습니까? 당한 당사자인 김준일 통신 대표님 문자 받으셨어요? 좀 법 좀 지키면서 살라고요. 좀 범법자야 지금. 일단은 전 조회를 받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백방으로 알아본 네. 다음에 이제 이건지 알았고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좀.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죠. 왜 이렇게 자꾸 잘못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쟁점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유예할 수 있는 게 이제 조항이 있어요. 네. 테러, 신체 위협, 증거 인멸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유예할 수 있다고 있거든요. 네. 제가 테러범인가요? 아니 내가 무슨 누구 신체를 위협을 했어? 아니 내가 무슨 증거를 인멸해? 뭐 증거 관련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하면은 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지금 최대 인원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3,000명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제 항의 전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제가 같이 소속돼 있는 단체 언론계 선배들도 네. 엄청 많이 이거 네. 조회를 돼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아니 MBC 기자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신앙님하고 약간 친분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신앙님 네. 저 뉴스타파 전 전문위원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니까 다 이제 조회가 됐나 보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쪽만 한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3,000명 정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000명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항의한? 검찰에 항의한 거예요? 네, 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네. 이거 그쵸. 뭐 025 어쩌고저쩌고 전화번호가 찍혀 있죠. 예, 문자에. 거기에 이제 확인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봤더니 3,000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지금 예를 3,000명이 들면은 그러니까 검찰발 예, 명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검찰에서 확인해 준 건 아닌데 아니지만. 그쪽에서 당신만 한 거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000명을 얘기를 했다는 거 이게 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통신 조회를 할 거면은 빨리 최상병 사건 지금 한 3,000명 해야지 그러면은 아니 지금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네. 뭐 김용현 경호처장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강의구 부속실장 다 해야 돼. 김건희 여사는 왜 안 합니까? 이거 통신 조회 해가지고 이렇게 3,000명씩 할 거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특정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김만배 신앙님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최근까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게 혐의가 윤석열 명예훼손이에요. 네. 아니 대한민국의 어느 정권이 지금 역대 정권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이렇게 수사를 검찰이 한 적이 있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선 보도 관련해서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은 공직자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라고 보지만은 네. 만에 하나 이제 뭐 동거래가 있었으니 그들을 수사를 하면은 관련자 몇 명을 수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에 적용을 해야 돼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거를 그냥 자의적으로 쉽게 해서 네. 다 걸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거는 거의 시진핑, 푸틴급이에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아니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나 뭐 시진핑, 푸틴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습니까? 법령에 의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2021년도에 이재명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2021년 예를 들면 12월 달에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랑 국민의힘 의원 89명 정도를 이렇게 통신 기록 조회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당시 통신 기록 조회가 아니라 통신 가입자 자료 정보 조회. 네. 네.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네. 아예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입장에 따라서 누가 정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라는 네. 것은 참 불행한 거는 같은데 요거 하나만 다시 정리하고 네, 갈게요. 네, 통신 기록 조회는 영장을 영장 있어야 되고. 청구해서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고 통신 자료는 통신 통신사에서 가입자 네. 정보 조회 또는 통신 이용자 조회가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네. 것이고요. 당시 2021년도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 통신 이용자 조회를 한 거였죠. 네. 그때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거 사찰이다, 네. 정치 사찰이다 네. 막 비판을 했었고 당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아니다, 뭐 옹호를 했었고, 그러니까 내로남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불법 민간인 사찰이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했었거든요. 당시 또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또 방어하는 입장이었고 뭐 기록 조회냐 자료 조회냐 뭐 이거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네. 내 통신 기록을 자료를 본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두렵고 아유, 그럼요.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다 검찰이 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3천 명 안에 들어간 분들은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면 훈장처럼 이것을 갖고 그런 거 있지 필요 않을까. 없다고. 근데 요거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그때 2021년 당시에 89명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통화를 한 사람들이 네. 그 사람이 맞느냐를 확인을 한 거고, 제가 보기엔 이게 3,000명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을 다 턴 거예요. 다르다. 수준이. 그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들어간 이유가 아마 신앙님 폰에 제 전화번호가 저는 신앙님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앙님 네. 선배를 알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선배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근데 그분하고 나는 통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김만배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폰에 있는 사람들 다 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3,000명 훈장 받으신 거예요. 뭘 혼자를 와도 사실 근데 어제 저희 법조팀이 또 검찰 취재한 걸 들어보면 오. 이제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영장을 청구해서 받은 통신 기록 조회는 뭐 신앙인 김만배 등등등 4명이 기소됐고 그 외에도 수사 대상이 된 여러 명인데 그건 누군지 밝힐 수 없으나 그 소수에 대해서 통신 기록 조회가 됐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 사람들의 그 기록에 등장한 번호들 를 이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했다는 네. 건데, 근데 그렇다면 거기까지 그럼 정말 적법한 거라면 여기서 또 다른, 그러니까 방금 이제 김준일 시사평론가님이 제기한 문제 제기가 뭐 틀렸고 검찰이 말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기간과 대상이 좀 더 적법하다고 구체적인 해명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이후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이거 한 명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 옳은 것이냐.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기록 조회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뭐 검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영장 없이 그냥 영장 없이 할 수 검찰이 있어요, 통신사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내역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기록. 핸드폰에 이를테면은 나를 압수수색했는데 내 핸드폰에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통화돼 있는데 그 장성철이 실제 우리가 아는 그 장성철이 맞는지를 그러니까 가입자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자 정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
그리고 뭐 주민번호 이런 거 보면 그 장성철이 맞네. 왜냐면 가명으로 해놨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뭐 다른 거를 쓸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랑 하고 했냐, 통화를 그 사람이 했느냐. 맞냐.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통화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장님이랑 통화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폰에 있는 사람은 다 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데 방식은 이거는 문제, 정말 조금 심각한 의아하긴 문제가 해요. 있어요. 예.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예. 통신 가입자 정보 조회가 됐다? 이거 조금 의아한데. 아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의 예. 설명과도 배치되는 부분이고요. 오. 이거는 다시 그 문제를 처음에는 답을 받아야 돼. 그냥 이렇게 뭐 내로남불 상황 반복되는구나, 뭐 별거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갈수록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